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덱스 공경입니다. 오늘은 제가 15년 동안 타본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. 저는 자동차 면허는 이제 20대 초반에 땄고 오토바이 면허는 중반에 땄던 것 같아요. 탈 것 자체는 원래 어릴 때부터 좀 좋아했던 것 같고 탈 것보다도 좀 이렇게 빠른 것들 있잖아요. 이제 스노보드나 스키나 자전거도 그렇고 그런 것들 자체를 원래 이제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이렇게 6개 제가 지금까지 탔던 자동차들을 올려놓고 차 지금까지 타면서 생각나는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처음으로 탔던 자동차는 02년식 다이너스티 화이트 색상이었고요. 이 당시 돈으로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2천만 원의 중고로 아마 가져오셨던 걸로 기억하고, 그때 당시 3만에서 4만 정도 됐던 자동차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디자인은 그 당시에도 그랬듯이 약간 대형 세단이라서 좀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니까 약간 일본 VIP 차 같은 느낌이 나고 제가 볼 땐 꽤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도 멋있었는데 색상은 블랙이 더 멋있었을 것 같긴 하네요. 실내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약간 올드하긴 했거든요. 이제 나무가 품질 자체는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약간 좀 무늬가 약간 올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, 근데 이제 가죽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자동차들 중에서도 제일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이게 엄청 부드러웠어요. 그리고 안에 쿠션도 되게 좋았고 가죽이 되게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. 이제 이 차는 제가 딱 한 가지 정말 특이하게 기억하는 거는 이 승차감이 진짜 특별했는데, 이게 이제 약간 물침대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. 이게 엔진이나 서스펜션이나 이 시트의 어떤 쿠셔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 구름에 떠가는 듯한 물 위에서 고무보트에 타는 그런 느낌이 나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정말 기억이 나고, 이 시대에서 몇몇 차들만 이랬는 건지 이 차만 좀 그렇게 특별하게 세팅을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, 그 당시에 이제 그 느낌이 진짜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연비는 제 기억에 5km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잘 못 탔던 기억이 있는데, 그거 말고는 제 첫 차로 추억이 많은 차였습니다. 그 다음 차는 15년 4월식 아우디 A4 화이트 브라운 시트 모델이었고요. 그 당시 가격에 신차를 5,400만 원 정도로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. 이 차를 제가 처음에 탔을 때 이 당시에 이제 수입차가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처음 샀을 때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, 제 기억에 아마 이때부터 한국이 아마 급속도로 되게 발전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15년이니까 15년부터 25년 이 한 10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이때부터 정말 막 수입차가 막 많아진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싶고요. 내부는 되게 독일차답게 되게 실용적이고 무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가죽도 되게 튼튼하고 두껍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. 아마 이전 차가 다이너스티였어서 조금 더 가죽이 좀 딱딱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긴 합니다. 이 당시에 제가 이제 CD를 넣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고, 이 당시에는 이제 앨범을 이제 차에다가 넣고 앨범 단위로 노래를 듣던 시절이거든요. 그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. 디자인은 이 당시에 되게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. 화이트에 적당한 그냥 중형급 세단이었던 것 같고, 그래도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처음으로 이제 멋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때는 수입차가 잘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멋있었습니다. 좀 괜찮았고, 디젤이라서 이제 이 차는 10만 킬로까지 탔던 것 같고, 제가 이제 이 차를 탈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오일이나 이런 거, 미미나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걸 잘 안 갈아줘가지고 나중에 가니까 차가 좀 덜덜거리고 좀 시끄럽긴 하더라고요. 디젤이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차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, 연비는 되게 그래도 좋았습니다. 이제 14에서 한 15km 정도 나왔어서 이 차 타고 진짜 많이 다닌 곳이 많아서 참 기억이 많이 남고, 이 차를 마지막에 이제 보낼 때 조금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. 이 차는 아무래도 꽤 많이 탔던 차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바꿨던 차는 19년 4월식 CLS 400D 블랙 색상 차량이고요. 이 당시 돈으로 제가 기억하기에 8천만 원 후반대인가? 그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차가 이제 제 개인 차로 제가 처음으로 가졌던 첫 차였고요. 지금 이제 길에서 봐도 디자인 되게 좋은 것 같고, 제가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 차가 이제 AMG 버전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AMG 버전이 아니었어가지고 뭔가 이제 휀다에 구멍도 안 뚫리고 휠도 약간 저급 버전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AMG 버전은 마차 휠이 달려 있어서 엄청 살 데가 많은 휠이 달려 있었는데 그거를 못
따랐던 게 조금 약간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제 그 마차 휠에 대한 로망이 이때부터 좀 생겼었거든요. 뭐 새 차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기억이 남고, 이 당시 차가 이제 19년식이라서 그랬던 건지 이제 과도기였거든요. 그래서 스크린이 터치가 안 됐어요. 그래서 애플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 있잖아요. 블루투스로 연결이 안 되고 선을 꼭 연결해야 됐거든요. 그게 좀 되게 불편했던 그런 차였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부는 정말 예뻤던 것 같습니다. 진짜 화려하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너무 예쁘고. 근데 이제 센터 패시아랑 이 핸들 정렬이 조금 이상했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시트에 딱 앉으면 이제 약간 허리가 아팠어요. 허리가 아프고 약간 척추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 조금 불편했던 차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엔진은 디젤 6기통 엔진이고 S클래스 들어가는 엔진이었고요. 처음에는 이제 되게 좋았습니다. 뭐 마력도 한 300마력 중반쯤 나오고 토크가 한 71토크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, 엄청 이렇게 밟으면 또 잘 나가는 그런 차를 제가 좀 처음 타봤어가지고 재밌게 탔던 기억이 있고, 근데 나중에는 이제 디젤이니까 좀 소리가 조금 나긴 하더라고요. 이 차는 이제 제가 한 5만에서 6만 정도 사이까지 탔던 것 같고, 이 차를 타고 나서부터 이제 뭔가 아직도 벤츠에 대한 그런 좋은 로망이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. 이 차는 이제 제가 타는 동안 언더커버가 하나 뜯어져 가지고 이제 센터를 갔는데 한 7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. 이 플라스틱으로 이제 커버였는데 이제 그게 좀 수리비가 되게 비싸서 기억에 남고, 오일도 이제 비싸고 또 많이 들어가고 해서 유지비는 조금 나오는 차였던 것 같고요. 이 차를 사고 나서 이제 AMG가 이제 GT43, 뭐 63 뭐 이렇게 신상이 나왔었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당시 시기가 아마 벤츠 디자인이 마지막으로 제일 괜찮았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벤츠들은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것 같네요. 그 다음으로 바꾼 차는 23년 3월식 디펜더 110. 이제 이 차는 되게 특이했어요. 이 차를 타면은 시트 포지션 자체가 되게 높았거든요. 그래서 거의 이 차를 타면 버스 운전사 분이랑 높이가 똑같아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눈이 자꾸 마주치는 조금 그런 좀 재미가 있었고, 약간 이제 이 차 타는 친구들이 다 막 약간 내려다보는 맛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. 이 차는 실내 디자인이 매우 좋았고요. 이제 뭐 조이스틱이나 뭐 버튼이나 이런 건 품질이 꽤 괜찮았던 기억이 있고, 약간 현대적이면서 인터페이스가 꽤 예쁘고 디자인이 잘 어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외관도 이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되게 각지고 뭔가 디자인이 유니크하고 꽤 예뻤던 기억이 있고, 액세서리는 조금 비쌌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사제로 제가 뒤쪽에 휠캡도 달고 사이드 스텝도 달고 뭐 머드가드도 달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, 뭐 외부에 이제 케이스도 달린 차들이 가끔 보이는데 액세서리는 이제 기본만 했던 기억이 있고, 엔진 파워도 꽤 괜찮았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샀던 거는 모델은 6기통 디젤 엔진이었어 가지고 4기통이었으면은 엄청 답답했을 것 같고요. 뭐 파워는 뭐 300마력 중반대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서 파워는 괜찮았던 것 같고, 근데 이제 미션은 되게 구렸어요. 이게 엄청 그 조절이 약간 안 되더라고요. 막 빠릿빠릿하지 않고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있고, 제가 이제 이 차 타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센터를 제가 한 8번, 9번 갔어요. 터보차저 인입구에 있는 그쪽이 기름이 자꾸 새더라고요. 엔진 오일이. 그게 좀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었고, 천장에 있는 등도 갑자기 안 꺼지고 막 이런 뭐 랜드로버 차 같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. 그래도 이제 관리는 이제 제 차라서 제가 이 차를 탈 때부터는 조금 관리를 열심히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엔진 오일도 뭐 6천마다 갈아주려고 막 그렇게 했었고, 뭐 지금 생각하면 다 부질없는 짓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었고요. 실내도 되게 넓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처음에는 사고 싶었던 거는 화이트에 베이지색 실내가 예뻐 보여가지고 그 색깔을 사고 싶었는데, 저는 이제 블랙에 블랙으로 샀었고요. 이 차 타면서 이제 또 좋았던 게 통풍하고 열선이 진짜 기가 막혀요. 이 차가 핸들도 엄청 뜨겁고 뭐 열선도 그렇고 뭐 통풍도 그렇고 진짜 시원하고 뭐 너무 그게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마 뭐 도강하고 뭐 이런 차로 만들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. 이 차는 이제 뒷좌석을 접을 수가 있었는데, 이제 뒷좌석을 접으면은 실내가 한 175cm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이거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제가 이제 키가 178이라서 이게 살짝 넘어갔어요. 뭐 대각선으로 좀 누워야 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뭐 대각선으로 누워도 꽤 누울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차 타면서 참 잘 쉬고 안에서 뭐 일도 하고 뭐 가끔 잠도 자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고, 배터리 같은 거를 좀 달면은 차박하기에는 되게 좋은 차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실내가 되게 높아가지고 실내에서 앉아 있어도
이 천장이 머리가 안 닿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다른 차들하고 다르게 실내 공간에서 막 뭐 하기 좋더라고요. 제가 캠핑 유튜브 오토 캠핑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디펜더 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뭐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저희 집에서 구매했던 차가 24년 중반에 구매했던 iX50이고요. 지금도 이제 가끔 저도 같이 타고 있는 가족차고, 이 차는 아마 가격은 1억 7천인가 6천인가 뭐 했던 것 같습니다. 이 차는 뭐 지금도 계속 앞으로 계속 타고 있는 차고요. 이 차를 타면서 처음으로 이제 느낀 게, 이제 저는 좀 전기차는 안 맞는다는 거를 이때 처음 알게 됐고요. 브레이크도 그렇고 회생제동도 그렇고 뭔가 좀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. 이 차가 이제 휠이 좀 너무 커가지고 전기차 휠로 바꾸면은 교체비도 한 180만 원 나오고, 뭐 한국 타이어 저렴한 걸로 바꿨는데도 돈이 꽤 나오더라고요. 그게 좀 단점이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이 차는 통풍 시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빨아들이는 거 그거라서 조금 되게 안 시원해요. 또 시트도 이게 일체형 시트라서 그런 건지 좀 형상이 이 머리가 닿는 부분이 약간 플라스틱이 달려 있거든요, 중간에. 그래서 좀 되게 불편해요. 머리가 아프고 단점인 것 같고, 또 천장도 통창으로 돼 있는데 이게 버튼을 눌려서 이게 뿌옇게 됐다가 이렇게 밝게 됐다가 이렇게 바꾸는 형태인데, 이게 별로 개방감이 전혀 없어요. 이게 처음에 탔을 때는 천장이 다 보이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머리만 뜨겁고 하루 종일 뿌옇기만 하고, 저는 이제 썬루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장점은 이제 전기차니까 뭐 충전비를 이제 풀 충전해도 뭐 600km나 700km 정도는 가거든요. 풀 충전해서 계속 타니까 뭐 경제적인 거 같기는 합니다. 뭐 차값 생각하면 잘 모르겠지만,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계속 탈 차고요. 그 다음에 바꾼 차는 25년 7월에 바꾼 카니발 하이브리드, 풀옵션에서 옵션 한 2개 정도 뺀 차 5,400만 원 정도에 구입했고요. 저는 이제 이 차 타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물론 이제 멋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, 뭐 연비도 하이브리드라서 그런지 뭐 14.5 정도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연비도 되게 좋고, 이 차를 타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막 슬라이딩 도어가 달려 있잖아요, 옆에. 이런 게 정말 뭐 알파드나 가야지 쓸 수 있는 그런 건데, 이게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서 가면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진짜 편하고, 시트도 되게 편한 편이고, 제가 9인승을 구매했는데 이제 6인까지는 이제 편하게 탈 수 있거든요. 그럼 이제 친구들하고 다 같이 이제 어디 갈 때도 6명이서 다 독립 캡틴 시트에 앉아가지고 갈 때 되게 좋더라고요. 진짜 카니발 되게 좋구나, 괜히 이렇게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 차가 아니구나,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, 이 차는 또 뒷유리가 또 선쉐이드가 달려있어요. 선쉐이드는 약간 고급차에나 있는 거잖아요. 이렇게 햇빛도 안 보이게 막아주고, 또 이 차가 또 옷 갈아입을 때도 되게 좋습니다. 미니밴이라 그런지 좀 낮거든요. 이전 차는 되게 SUV는 너무 높아가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불편했는데, 옷 갈아입을 때도 너무 좋고, 뭐 운동하거나 등산 가거나 뭐 스노보드 장비 갈아입거나 이럴 때도 진짜 좋은 것 같고, 저는 이제 실내도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. 디자인도 제가 볼 때는 현대차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엄청 인포테인먼트도 되게 잘 돼 있고, 실내는 저는 베이지 골랐는데 베이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차를 고를 때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면 블루인가 약간 그레이인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, 그냥 베이지 하자고 해가지고 동생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안락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외부는 제가 화이트를 했는데 아마 다시 사면은 블랙을 사지 않을까 싶네요. 블랙이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, 이 차는. 일단 이 차는 트렁크도 되게 넓고, 짐도 진짜 많이 다 들어가고요. 뭐 골프백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없고, 저는 이제 이 차 사서 뭔가 3열을 좀 빼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, 3열 빼면 뭐 인증도 해야 되고, 뭐 이 시트가 달려있는 그 레일은 또 작업을 해가지고 그 뭉치 같은 걸 또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안 하기로 했고요. 승차감은 이제 조금 안 좋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. 이제 원래 탔던 차들은 이제 서스펜션 달려있으니까, 에어서스가 달려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조금 안 좋긴 한데, 그래도 뭐 무난한 편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. 뭐 출력은 조금 약한 편인데, 그래도 초반에는 이제 하부가 달려 있어가지고 살짝 부족하다,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진짜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에 이렇게 다 누릴 수 있는 차가 있나 싶거든요. 이렇게 몇 가지 액세서리만 사제로 제가 추가를 했는데, 그것만 추가하면 진짜 편한 것 같습니다. 차는 이제 차가 좀 길어가지고 주차가 조금 불편한 게 단점인데, 큰 차 익숙하니까 저는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고요. 그거 빼고는 단점이 없이 진짜 잘 타고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탔던 자동차 6개 늘여놓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. 저는 이제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탔던 자동차들은 다 좋은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. 비싸고
비싸건 뭐 싸건 뭐 무슨 차를 타던 간에 차라는 게 뭔가 오래 타면은 물건 이상의 의미가 쌓이는 것 같거든요. 차를 타고서일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런 게 이제 같이 따라와서 그런 것 같고, 차라는 게 그래서 이제 다른 물건에 비해서 뭔가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아우디 A4를 보낼 때 되게 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